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전개할 때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여 추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의 투영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최초 생명체에서 식물과 동물이 갈라져 나온 것을 보여주는 진화나무입니다. 진화나무는 진화론자들이 지구 최초에 출현했다고 여기는 생명체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나무처럼 그린 진화 과정입니다. 진화나무에 그려진 동물 쪽의 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최초의 생명체에서 동물과 식물로 갈라지고 최초의 동물성 생명체에서 개에서 문이라는 동물성 생명체가 갈라져 나오고 문이라는 동물성 생명체에서 강이라는 동물이 갈라져 나오고 강이라는 동물에서 목이라는 동물이 갈라져 나오는 식으로 현재까지의 진화 과정을 축약한 것입니다.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은 최초의 생명체에서 개에 해당하는 동물성 생물이 나왔다고 해서 개에 해당하는 그 생물이 개 자체 즉 개라는 큰 범주에 해당하는 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체에서 나온 개에 해당하는 그 생명체는 정확히 표현하면 종속과목학문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에 해당하는 생명체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새로 출현한 모든 생명체는 정확히 정의를 내리며 종속과목학문계에서 종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계의 생명체입니다. 개에서 나온 문에 해당하는 생물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의하면 문에 해당하는 단계의 생물이 아니고 종의 단계에 해당하는 한 종의 생물입니다. 이렇게 종속과목학문계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들의 생물학적 의미와 종의 생물학적 의미만 정확히 이해해도 진화나무처럼 생물이 진화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속과목학문계가 그려진 진화나무의 생명체들의 생물학적 이해만 있으면 진화는 없고 기약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상 어떤 생물에서 식물과 동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의 생명체에서 식물과 동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학, 화학, 물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모든 과학에는 법칙이 있듯이 자연계 또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때문에 한 종의 식물은 같은 종의 식물에서 나오고 한 종의 동물은 같은 종의 동물에서 나옵니다. 즉, 그 법칙 때문에 소나무는 소나무에서 나오고 인간은 인간에서 나옵니다. 극단의 예이긴 하지만 만일 자연계에 이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나무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고 인간에게서 소나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법칙이 없다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의 그런 법칙 때문에 지구상 모든 생물은 식물은 식물에서 나오고 동물은 동물에서 나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지구상 어떤 생명체의 변이가 새로 출현한다고 해도 고작 돌연변이 수준의 변종 생물들인데 가장 극단의 차이를 가진 식물계와 동물계가 어떻게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황당한 내용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이런 궁색한 전개가 있어야 진화론이 성립되고 진화나무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